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그동안 이제 마이크가 없다고 이제 마이크 좀 하라고 하도 사람들이 말씀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누가 보내준 링크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 안 하네요. 만 얼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끼고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가벼운 집을 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집을 주로 보셨는데, 그래서 항상 집값이 항상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집을 안 사고 계속 무주택으로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그 말만 그 사실인 줄 알았대요. 그 진실인 줄 알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집 그 채널만 보셨던 거예요, 유튜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그분한테 왜 그 채널만 보냐, 다른 채널들도 많으니까 다른 채널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보고 또 부동산 채널을 봤더니 그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그 가벼운 집이 그게 결국 사기꾼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외로 여러분 그 집값 폭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맹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채널을 왜 보지? 왜 누가 이런 채널을 볼까 했는데, 오히려 구독자 수는 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선택은 이제 그런, 오히려 그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채널을 더 관심 있게 보시더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뭘 의미하냐면, 그 제 채널이 이제 재미가 없고 컨텐츠가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좀 동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널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댓글들을 좀 보면은 상당히 그 채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제 맹신하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이제 채널에 이제 댓글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댓글이 이제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제 채널과는 다르게. 자, 그래서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그 부동산은 여러분 폭락할 수 있죠. 폭락할 수 있다. 왜 없겠어요? 그 제가 경험했던 폭락도 IMF 때, 이제 학생일 때, 대학생 때니까 IMF 때도 집값 폭락한 거를 제가 체감은 못했지만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저는 그때는 이제 실제로 집을 사서 하우스푸가 된 적도 있으니까 집값 폭락한 경험을 저는 했었죠. 근데 폭락을 한 경험이 있고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락을 했을 때 과연 이 집을 안 사셨던 무주택자들이 폭락을 했다고 하면은 집을 사실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경험에서 한번 봐도 보면은 IMF 때 오히려 집값이 폭락했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값 고수이거나 투자 고수이거나,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폭락했을 때 집을 샀었던 사람은 투자 고수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했는데 그게 운 좋게 집을 사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폭락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당연히 폭락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부동산 폭락을 계속 기다리고 현재가 지금 뭐 거품이라고 생각하셔서 집을 계속 안 사시고 계속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럼 부동산 폭락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그 부동산 폭락을 외치던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전, 2년 전 영상들도 다 계속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에 비했을 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강남 아파트 경우에는 뭐 한 2배 정도 오르는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2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2년 전부터 폭락을 외쳐서 그 유튜버 얘기를 듣고 집을 안 사신 분들은 그대로 아무것도 액션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뭐 자산가치 변동이 없고 내 집 마련도 못 하신 거고, 오히려 2배의 가치를 주고 지금이라도 내 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들한테 있어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다고 계속 폭락을 기다리느냐?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폭락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 정작 폭락을 했을 때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한다. 왜냐면 폭락하게 되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 사요. 그래서 결국은 못 산다. 결국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 목적도 있지만 내가 살 집은 실거주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뜻 없이 그냥 사서 나와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집을 사겠다 하면은 사실 집을 사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려놨으니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채널에 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의사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소득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시는데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해줘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의사들은. 변호사들도 억울한 사람의 어떤 그 법적으로 그거를 잘 해결해서 억울한 사람의 그걸 법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인데도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시는 직종이니까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동산 중개인들도 남의 재산을 잘 투자시켜줘서 돈을 벌어주면 그분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존경받으실 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실력도 없는데 그냥 돈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돈만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 대표적인 게 그 2008년도에 그 부동산 폭락론자들 중에서 사실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주변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자산상에 손해 보신 분이 있지만 정작 그분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작 본인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책이 엄청 잘 팔리고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은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정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일정 부분에 광고 수입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컨설팅 같은 경우에,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 모르겠지만, 컨설팅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올바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본인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그 등급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버는 것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부동산 폭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속해서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계속 미루다 보면 정작 그 내가 누려야 될 그 내 집 마련의 행복과 내 가족의 그 어떤 안정감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살 정도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은 집을 사시는 게 맞다. 예, 집을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실거주 차원에서 사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집값이 또 한편으로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집값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지역도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도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하면은 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이나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제가 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하면은 좀 덜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를 가셔서 다음에 그 갈아타실 전략, 징검다리 전략을 써서 다음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데를 이렇게 건너서 가셔야지, 내가 한 번에 내가 살고 싶은 데를 한 번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강남에 오기까지 보면은 이제 뭐 빌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서울 아파트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옮겨 갈아탄 거잖아요. 근데 내 집을 안 사면서 갑자기 서울에 있는 혹은 강남에 있는 집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먼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